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인공지능 사업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통화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주택 건설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해상 풍력과 2차 전지 재활용 사업 같은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었지만 올해 차례상 물가는 역대 최고로 전망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가 다양한 기획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10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를 버티지 못하고 2%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올 들어 인공지능 사업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통신 기조가 이어지며 AI 기술을 이용한 통화부터 마케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올해 AI 피라미드 전략을 가시화하고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SKT는 3차원 공간에서 네트워크 상황을 쉽게 분석할 수 있는 DNA 기술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최근엔 AI 기술을 이용한 반려동물 질병 진단 보조 서비스인 엑스칼리버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여기에 AI 반도체 X330의 판매 확대를 위해 현지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AI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KT는 AI를 통신 서비스에 적용했습니다. 직원 고용이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고 놓친 전화는 메모해주는 AI 통화비서 라이트 서비스를 선보인 겁니다.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초개인화 마케팅 플랫폼 KT 에드트윈도 내놨습니다. 기존 문자 위주 서비스를 벗어나 디지털 매체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타겟팅 기술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을 제공하겠다는 보관입니다. LGU 플러스는 AI 기술을 콘텐츠에 접목시킨 점이 눈에 띕니다. AI를 통해 일반 동화책을 아동용 리딩북으로 변환해주는 아이들 나라 스튜디오를 개발했는데 한 권에 13시간 걸리던 제작 시간이 약 2시간으로 단축돼 제작 효율성을 큰 폭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LGU 플러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고객 경험에도 AI 기술이 탑재됐습니다. 고객센터의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처리하는 VOC 랩을 통해 고객 요금제를 추천해주고 사례를 통해 빠르게 답변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생성형 AI의 성장으로 통신사는 상담 업무를 보조하는 AICC 사업에도 집중하고 있는데 LGU 플러스는 올 하반기 인공지능 콜센터를 포함해 VOC 랩을 기업 간 거래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뿌리 뽑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사들을 상대로 충당금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기준 미달이면 강력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건설사 회계 처리도 점검에 나서기로 해 PF 부실 충격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상대로 PF 부실 대비 충당금 적립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경고했던 금융당국. 위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전금융권의 PF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42%입니다. 전년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들은 만기 연장 방식으로 부실을 이연시키면서 구조조정에 속도가 나지 않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겁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사도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건설 수주와 결산을 담은 회계 처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는데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는 회계 위반을 보겠다는 겁니다. 건설업 수주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일부 건설사는 손실을 수익으로 만들거나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하는 사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조만간 부실사업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밀착 점검해 적립된 충당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강한 압박까지 예고했습니다. 금융권 자체적인 손실 흡수 능력을 최대한 키우고 이후 전국 PF 사업장 3천 곳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성 부족으로 판단해 경매와 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120곳. 금융당국의 점검을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사나 시행사가 낀 브릿지론 비중이 높은 이금융권에는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본 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의 경우 손실이 100%라고 판단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충당금 적정성의 1:1 점검을 통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신금융사와 저축은행, 상호 금융기관은 충당금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PF 사업장 부실이 금융권과 건설사에 전이되지 않도록 PF 사업자의 자기 책임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건설사들이 해상풍력과 2차전지 재활용 사업 같은 친환경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주택 건설보다는 새로운 사업으로 위기를 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재영 기자입니다. 현대건설이 원자력 사업에 속도를 냅니다. 작년 하반기 원자력 등 신에너지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묶은 뉴에너지 사업부를 신설했는데 올해부터 이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GS건설은 모듈러 주택과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모듈러 주택인 자이가이스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해 올해에는 이 사업에 공을 들인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건설사들이 주택 건설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힘을 주는 건 주택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주택 인허가는 29만 4,471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누적주택 착공도 17만 378호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4% 줄었습니다. 업계에선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드는 건 건설 원가 상승과 분양 경기 악화 등으로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은 서울과 수도권 등 알짜 사업장에 집중할 걸로 관측됩니다. 삼성물산의 경우 노량진 일대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노량진 1구역 재개발 사업시공사 입찰에 참여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사업성이 맞지 않아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분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으로 발주량이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면서도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 선별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과 DLENC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내 대규모 사업지 위주로 수주에 참여한다는 목표입니다. 롯데건설은 신규 수주보단 기존에 수주했던 사업의 착공과 분양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소고기 등 명절 성수품 수요가 늘었죠. 하지만 올해 차례상 물가는 역대 최고를 기록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클 전망인데요. 유통업계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전에 돌입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고물가 장기화에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설 명절 2주가량을 앞두고 다양한 기획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자체 예산과 정부 할인 쿠폰 111억 원을 투입해 총 326억 원을 지원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가격이 비싼 사과나 배는 제휴카드 할인이나 쿠폰 등을 결합해 최대 47%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이 사과, 배 이렇거든요. 작년에 작황이 안 좋으니까 그 여파가 이번 설 명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비축 물량이 잘 풀리냐, 그 품목에 대해서 할인 지원이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한우자조금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2일까지 설맞이 온라인 한우 장터를 엽니다. 구이류, 국거리 등 한우고기를 마트 가격보다 최대 58% 할인합니다. 대형마트들도 가성비 세트를 앞세워 기획전에 나섰습니다. 홈플러스는 다음 달 11일까지 1,060여 종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설 선물 세트 본판매에 돌입합니다. 상품 중 80%를 5만 원대 이하의 가성비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이마트 역시 내달 10일까지 명절 대표 품목인 한우 세트를 10만 원대 초중반 가격에 내놓으며 가성비를 앞세웠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기관 매수에서 힘입어 2,5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종가는 전날보다 22.09포인트 오른 2,506호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500선을 넘어선 지난 15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7포인트 오른 2,490.93호로 출발했고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외국인들은 시총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사들이면서 자동차, 반도체, 헬스케어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도를 버티지 못하고 2% 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8.10포인트 내린 819.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전기전자주를 중심으로 5% 넘게 급락했고 소프트웨어와 오락문화, 운송장비 부품주들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6원 내린 1,335.7원에 마감했습니다. 통상 연말이 배당주의 투자 계절로 불렸다면 올해부터는 3월에서 4월 벚꽃 배당이 대세가 될 전망입니다. 상장사들이 배당 기준일을 3월 이후로 변경한 영향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배당주 투자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가가 벚꽃 배당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고배당 지수와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 시기로 판단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깜깜이 배당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배당금을 확정짓고 추후에 배당 기준일에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절차를 개선한 겁니다. 올해는 3월에서 늦어도 4월 초 사이에 결산 배당 기준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는 현대차의 배당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통주 한 주당 8,400원의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전년도 주당 6,000원과 비교해 40%가량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기아는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6% 수준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더블 배당 종목도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올해부터는 결산 배당 기준일이 3월 이후로 바뀌면서 1분기 배당 기준일과의 격차가 짧아졌습니다. 이에 결산 배당을 받고 3월 주주총회 이후 1분기 배당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경우 분기 배당을 실시해 더블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은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금융지주 4사의 경우 배당 기준일을 2월 말에서 3월 중순으로 결정할 것이 유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주식을 보유해 2번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완성차 업계가 전동화 바람을 타고 디자인과 디지털 기능을 앞세워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엔진 성능을 강조하기보단 맞춤화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부각하고 있는 건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열린 벤츠 E클래스 완전 변경 모델 공개 현장. 새로 출시된 차는 디지털화와 개인화를 방점으로 내외부 디자인을 변경하고 디지털 시스템과 안전 기능을 높였습니다. 지난 15일 부분 변경된 제네시스 G80도 내외부 디자인과 디지털 시스템인 인포테인먼트 기능 위주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전동화 흐름 속에 완성차 업체가 운전하는 손맛을 좌우하는 엔진 성능 등을 내세우기보단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은 기본적인 선택 요소 중에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꼭지점은 무공해차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얼마큼 누가 강화시켜주느냐가 승부사가 될 거예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기능에선 개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볼보와 벤츠는 개인화 기능을 극대화한 루틴 기능을 첨가했습니다. 루틴 기능이란 운전자에 맞춰 세팅해놓은 값을 말합니다. 루틴별로 미리 설정해놓은 차량 온도, 앰비언트 라이트, 오디오, 주차 카메라 등이 조정됩니다. 제네시스 G80 부분 변경 모델, 벤츠 E클래스 완전 변경 모델의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 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키 기능이 적용됩니다. 최근 출시된 볼보 EX30도 초기 모델에 디지털 키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디자인 변경에도 힘을 주며 소비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 완전 변경 모델은 헤드램프에 삼각별을 넣어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제네시스 G80도 MLA 기술을 적용해 첨단 기술과 럭셔리 디자인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후면부에는 V자 형상의 크롬 트림과 히든 머플러를 적용해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완성차 업계의 추세에 맞춰 부품업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운전석에서 조수석까지 넓게 이어진 디스플레이 등을 개발하며 모빌리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몇 년째 이어진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카드사들도 수익성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허리띠 졸라매기에서 시작된 이른바 해자카드 단종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연체액이 급증하며 20년 만에 2조 원을 돌파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드사들은 업황이 악화되자 소비자 혜택도 급격히 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와 자동차세 같은 공과금 세금 이체 카드인데 카드사들은 장기 고객 유치를 위해 다른 카드보다 더 공을 들여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6개월 무이자 할부는 물론 10% 할인 혜택 등으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는데 어느새 혜택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 카드도 적지 않습니다. 8대 주요 카드사 중 현재 자동차세 연납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단 3곳으로 이마저도 최대 3개월에 그쳤습니다. 세탁기와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12개월 등 장기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주던 카드사들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던 혜택이 좋은 카드, 일명 해자카드도 카드사의 되레 손해를 안겨주면서 수백 종이 단종됐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단종된 신용카드는 459종으로 전년 대비 무려 4배가 늘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새로 출시된 카드는 175종으로 최근 3년 이내 최저 수준입니다. 카드사들은 무이자 혜택과 해자카드를 줄이면서 할부 수수료 수익으로 수익성 방어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7개 주요 카드사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할부 수수료 수익은 2조 3,35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5% 넘게 증가했습니다. 당분간 금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낮지 않고 고금리로 이제 대출받은 분들이나 이제 시중 판매했던 소비자들이 연체가 계속 이제 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완화될 때까지 상당히 이제 혜택이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카드 업계는 올해 혜택을 더 축소해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과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KB손해보험은 오늘 자사 자동차 보험 가입 고객에게 연 최고 8% 금리를 제공하는 KB차차차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KB손해보험과 KB국민은행이 협업해 선보이는 제휴상품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월 5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2개월 만기 자유적금입니다. 적금은 기본 이율은 2.5%이며 우대금리를 더하면 연 최고 8%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KB손해보험에 첫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국민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해 30만 원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은행, 계열사 마케팅 동의와 KB국민인증서를 월 3회 이상 이용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가운데 연 3% 금리를 반드시 적용받으려면 KB손해보험의 개인 업무용 자동차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적금은 KB금융계열사 시너지 제휴 상품이며 다양한 복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약품그룹이 오늘 OCI그룹과 통합으로 채무 조기 상환, 속도감 있는 신약 개발 등 다양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며 통합 후 4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계열사였던 한미헬스케어를 합병하면서 1,300억 원대 부채를 떠안은 것과 관련해 이번 통합으로 유입될 대규모 자산이 한미사이언스 부채를 조기 상환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 임성기 창업주 사망 후 상속세 납부를 위해 대주주 가족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 차입금이 증가하면서 기업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OCI그룹 계열사 부광약품과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광약품은 우울증,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분야 신약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이프라인이 겹치지 않아 속도감에 있는 신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소재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OCI가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한미의 직접 영업 대상국을 확대하는 등 시장 접근과 수출 활로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국내 최초 독자 기술로 개발한 힘센 엔진이 누적 생산 15,000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선박용 엔진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거점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부진한 실적을 보인 삼성전자 직원들이 올해 사업부별로 많게는 연봉의 50%, 적게는 0%의 성과금을 받게 됐습니다. 갤럭시 판매 호조로 모바일 사업부는 최대 50%의 성과금을 받게 되고 반도체 사업부는 실적 부진의 성과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바람에 힘입어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대상 해외 수주가 1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해외 수주 1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당초 목표액의 72%를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쿠팡이 강원도 폐광촌 등 전국 주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로켓 배송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생필품 공급이 여의치 않았던 도서 산간 지역이 이른바 쿠세권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가끔 구름만 많은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충청 이남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제주에는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내일은 강원 영동과 전남, 부산, 울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야외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서울 5도, 부산은 9도를 넘으며 포근했는데요.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 낮 기온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은 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도 광주 10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아침에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6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수원 7도, 대전과 세종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강릉 6도, 울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4도로 아침을 맞이해 낮에는 광주 10도, 부산 1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흐리고 동해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동해안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오겠고 금요일에는 제주도와 동해안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